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방산주입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남북 간의 관계 그리고 내수주로만 봤던 방산주였는데 지금은 좀 다른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출로 인해서 다시 한번 탈바꿈하고 있는 방위산업업체, 과연 관련 주가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지 이에 대한 이야기는 디코더 이정민 대표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들의 깐부 이정민입니다. 네. 깐부요? 갑자기 또 준비해 오셨네요. 네, 지난주부터 밀고 있는 저의 소개 멘트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정 대표님을 소개해드릴 때 네. 미사일 같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워낙 이제 한 번에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네네. 돌려 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깐부 미사일 둘 중에 뭐 하시겠어요, 오늘은? 오늘 뭐 방위산업이니까 네. 미사일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산주들이요, 약간 좋다 말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수출 사상 최대 소식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다가 시장 때문에 밀리고 있습니다. 네. 이 이슈가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해서 투자자분들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 시장 때문에 불안해서 나가는 건지 저희가 하나씩 체크해 봐야 될 텐데 일단은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기에 많은 분들이 방산주를 주목했을까요? 네, 오늘 기술 수출, 그러니까 미사일 수출이죠. 네. 사실 이 방위산업이 웬만한 기술력과 또 어떤 외교 관계가 탄탄하지 않으면 방위산업 수출은 사실 힘듭니다. 근데 대단한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고요. 4조 원대 방산 수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반격이 나왔지만 네. 아시겠지만 뉴스가 나오면 호재가 일단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뉴스에 따라서 또 떴다가 밀리는 형국이 나타나는 것이고, 뭐 하나 시스템 방위산업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죠. 수출 얼마 했다더라 하고 이슈 나오고 밀리는 패턴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이거 플러스 오늘 시장이 별로 좀 약한 모습 속에서 두 가지가 다 함축적으로 포함됐다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오늘 뭐 시가 갭상승으로 시작한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거의 5% 상승으로 문을 열었고, 그리고 LIG 넥스원도 4% 강세 속에 8%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오히려 마이너스 4%,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인데, 이 방산업체 최근에 리포트를 보니까 네. 해외 수주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수출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리포트들이 좀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여기 오늘 뭐 증거사무들 아직 안 나왔죠? 아, 저희는 안 나왔습니다. 네. 네. 뭐 말은 쉽죠. 레포대로만 잘 가면 우리 뭐 투자자들 힘들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럴 것 같으면 카카오 고점에서 밀릴 때 왜 레포트 안 냈습니까? 그래서 저는 레포트는 너무 믿지 마셔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실전 매매만 입각한다. 그리고 레포트는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거고, 거래량, 이평선, 그리고 시장의 어떤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레폰만 믿고 가다가는 오늘처럼 이렇게 큰 코를 다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다만 이건 사실이죠. 구조적으로 뭐 아랍에미리트의 4조 2천억 원, 그다음에 호주의 5조 원, 이집트 2조 원, 말레이시아 1조 1천억. 그러니까 수주 잔고는 계속 우리가 목표 달성을 해가고 있다는 것만큼은 긍정적인 요인이 맞고요.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 나가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레포트에 나오는 그 수치를 정확하게 미룰 필요는 없다. 실제로 그런 수치는 어떤 매출이고 PR이 얼마고 다 계산해서 나오는 숫자적인 것이지 거기에 투자 심리가 반영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뭐 노벨 경제학자가 네. 가장 많은 수익률을 구가하겠죠. 그러나 실전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점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주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팩트다라고도 짚어주셨는데 실제로 두케이님이 오늘 제가 이제 이슈의 재구성에서 방산주 이야기합니다라고 글을 올렸더니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도 이제 방산주들의 별 움직임이 없네요라고 가장 먼저 글을 올려주셨어요. 이것이 왜 나온 이야기냐면 예전에 약간 방산주가 네. 북한의 도발, 네. 남북 간의 관계가 안 좋을 때 약간 해치처럼 그리고 맞아요.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만 움직였던 대표적인 종목이었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는 안 그런다는 거죠. 이제 그렇죠. 많은 분들이 학습했다는 거죠. 내수주라는 꼬리표를 떼게 될까요? 꼬리표는 이미 이제 뗐다. 근데 이제 성장주로서도 우리가 이제 봐줘야 되고, 네. 이제 기술 수출주로도 우리가 이제 봐주는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이 이 국방력을 적극적으로 팽창하고 있고, 좀 최근에 이슈가 돼서 조금 방산주 쪽으로 뉴스가 많이 나왔던 것은 뭐 물론 미사일 도발도 있지만 또 모 후보의 선제 타격 발언.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능성 자꾸 분위기가 띄워집니다. 전쟁은 나지 않겠지만 그런 분위기들이 자꾸 이쪽으로 시선이 가게 만드는 요인이 아니었나.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어떤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변동성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구조적으로 이런 공포 분위기 때문에 전쟁 분위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시대는 저물었다. 이제 저 북한 쪽에 계신 그분의 어떤 발언들도 간지럽죠. 네. 사실 시장에 예전에나 이제 크게 출렁였지만 이제는 시장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방산주들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 단기적인 재료일 뿐 그걸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이제 내수 꼬리표를 떼고 있다라고 평가해 주셨고요. 지금 이 국내 방산 4사에 접근을 해봐도 될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앞서 이정미 대표님 그랬어요. 오늘 이제 주가 하락에 대해서 재료가 나오니까 재료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상승하다가 빠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이 수출 말고도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은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길을 보면은 아직 남은 중동 순방길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번에 나온 게 아랍에미리트에서 나온 소식이 다른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에서 나오게 된다면 지금 재료 소멸이 아직 된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니죠. 네. 그래서 오늘 좀 자신감을 가졌었죠. 12시까지만 하더라도. 네. 근데 오늘 이제 시간이 시시각각으로 30분 단위로 제가 체크하고 있는데 네네네. 계속 밀리네요. 시장이요. 예. 이럴 때는 구조적으로 이런 정도로 지금 방위산업체 굴러가고 있구나 정도만 인지를 하시고 실전 매매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밀리고 있으니까 저점 받아먹을 생각으로 전략을 짜서 대기를 하고 있으셔야 되는 거지. 오늘 이런 이슈 나왔다고 해서 또 오늘 여러분들의 깐부 저 디코더 이정민 대표가 나왔다고 해서 네. 박예산을 무조건 산다 이런 관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선 자체를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시는 전략 좋겠고 하나 시스템은 제가 오늘 또 뽑아봤던 종목인데 쭉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하나 시스템을 그러니까 방위 매력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 한번 테마가 쭉 불었던 섹터가 바로 우주항공 쪽이에요. 공교롭게도 이 방위산업 쪽은 우주항공하고도 또 연관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최근에 미국에서 유행을 타고 있는 UAM, 에어택시예요.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택시인데 네. 공상과 우리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제 이런 그림들 또 만화 속의 내용들 많이 봐와서 너무 괴리감은 없으실 텐데 선뜻 우리 현실에 올 수 있을까라는 것은 또 퀘스천 마크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일단은 시도를 했고 모건 스탠리에서도 엄청난 시장 규모가 나올 것이라는 레포트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하나 시스템이 미국의 에어택시 개발 기업인 오버에어 지분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를 했어요. 목표는 뭐냐? 2024년도에 버터플라이라는 이름으로 첫 시범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테마성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올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참고만 하시면 좋다. 다만 여러 방위산업 업체 중에 이 하나 시스템이 우주항공, 그 다음에 에어택시 관련 섹터들도 테마가 같이 형성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현대차, KT, 대한항공 이 세 개의 기업이 협업으로 준비 중에 있고요. 하나 시스템, 그다음에 SK텔레콤, 그다음에 한국항공공사가 또 한 팀이 돼서 진행 중에 있다라는 점을 부연 설명으로 드렸습니다. 하나 시스템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희 채팅방에 혹시 방산주 중에서 차트 바닥인 방산주 무엇이 있을까요?라고 했는데 지금 이정미 대표님이 주목하고 있는 건 하나 시스템이잖아요. 네네. 이 종목이 지금 주가 바닥에 있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네. 기술적인 분석도 한번 같이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하나 시스템 전체적인 그림을 쫙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네. 차트 한번 보시면은 2020년도에 4,000원을 찍고요. 무려 2만 원, 최고 그 5배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테마성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실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탄탄하게 움직였고 이때 움직였던 각도를 보시면 우주항공의 기대감,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였습니다. 충분히 올라간 후에 거의 1년여 가까이 박스권을 만들었죠. 꼭 주가 바닥이 아니어도 충분히 옆을 횡보하면서 쉬었다는 얘기예요. 다만 중요 포인트가 이제 지금 위치에서 보면은 장대 음봉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오늘 네. 보시면은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거를 무턱대고 바닥이네, 오랫동안 쉬었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한 번 더, 내일 만약에 한 번 더 밀림이 나오면은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16,000원 이하에만 접근을 한다 생각을 하세요. 16,000원 이하에 매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냥 반등이 나오면 보내줘버리고 다시 때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지금은 절대 급하게 매매해서는 먹히지 않는 시장이고 여유롭게 전략을 짜가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유튜브 채팅방에 네. 어떤 분은 한일단조 광림 같은 종목을 보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네. 지금 이 방산주 수출과 관련해서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종목보다 그로 인해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조금 더 소형주를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주가도 보니까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이정민 대표님이라면은 가격적인 뭐 차트 보고 이 종목을 매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그 위에 있는 대장을 노리는 게 낫겠다 하면서 하나 시스템 보시겠습니까? 저는 대장 하나 대장. 시스템을 노리셔라. 그리고 네. 지금 잠깐 질문 들어오셨는데 좀 소형주가 탄력도가 좋으니까 일부러 노리시는 것 같아요. 네. 전곡을 제가 찔렀죠. 너무 작은 종목, 또 저점 깨지는 종목은 일단은 지금은 피하십시오. 피하시고 거래량 확실히 터지고 난 후에 보셔도 좋다. 미리 예견해서 들어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장이 네. 많이 밀리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30분 단위로 계속 빠지고 있고 네. 저희 채팅방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네. 호재도 반영하지 못하는 시장이거든요. 네.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의 깐부, 우리의 미사일 이정민 대표님은 네.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뭐 그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라든가 뭐 다양한 의견을 또 어디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디코더 이정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들 많이 설명드릴 건데 결론은 아까 서두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번 주 힘들 거예요. 오늘은 밀리는 이유는 우리가 미증시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오늘 미증시가 휴장을 합니다. 루터마터킹 이제 휴장일인데 이것 때문에 더 밀린 걸 수도 있고 다소 제가 좀 말씀드리는 내용이 건방질 수 있어요. 수급에 보이는 개인미 투자자들은 일반 개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고 유튜브 접속해 계신 분들은 붉은 개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다음에 한 차원으로 한 발 떨어져서 그들의 움직임을 보세요. 무슨 얘기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막 불이 나게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외국인 기관이 매수해서 올려서 개인 투자자들 수익 많이 내세요 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저점이라 생각해서 와다당탕탕탕 수급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붙으면 붙을수록 시장은 밀릴 수밖에 없고 약세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그 안에서 오늘 해성 DS 같은 기업들, DB 하이텍 같은 기업들 흐름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나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 우리가 확률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종목을 매수 컨택을 해서 확률 계산으로 따졌을 때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시장이란 말이죠. 이럴 때는 일부 현금을 유지하시면서 시장을 관망해 나가시면서 전략을 새로이 짜시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 호재도 반영하지 못한 안타까운 시장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방산주에 대해서도 또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